안녕하세요. 저는 빨래를 좀 아는, 빨래를 좀 해본 형아, 세탁 친구입니다. 세탁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의 형태를 구분해 보자면, 개인 세탁점, 세탁 편의점, 전국 택배형 세탁소, 앱 수거 배달 세탁 서비스, 기업형 세탁 공장, 이렇게 5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각각의 서비스 차이점과 장단점을 알려드리고, 우리가 실생활에서 어떻게 적절히 잘 활용해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을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세탁소는 일제시대 때인 1914년도에 개관한 웨스틴 조선호텔의 세탁소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전쟁 이후에는 미군 부대에서 세탁 기술을 배웠던 분들이 세탁소를 많이 개업하면서 개인 세탁소들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두 번째, 세탁 편의점은 세탁물을 접수하는 곳과 세탁하는 공장이 분리된 형태로 1990년대에 일본 등지에서 보고 배워 시작되었고, 가장 선도적인 세탁 편의점 본사는 2,700여 개의 가맹점을 개설했다고 보도하고 있을 정도로 급속하게 그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개인 세탁소에서 약간 변형된 형태인데, 기술과 마케팅이 뛰어나 고급 의류나 세탁이 어려운 의류들을 택배 서비스를 통해 전국의 옷을 받아 세탁하고 배달하는 형태입니다. 주로 고급 세탁소 위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스마트폰 앱을 통해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세탁물을 수거하고 배달까지 하는 서비스로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인해 2015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고객이 굳이 집에 없더라도 수거와 배달이 되므로 상당히 편한 장점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기업형 세탁 공장은 주로 기업을 대상으로 세탁하는 큰 세탁 공장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항공회사에서 나오는 기내담요나 반도체, LCD 등의 공장에서 나오는 방진복 등 큰 회사들을 상대로 대량 세탁을 하는데, 공업용 세탁기 한 대 크기가 2층에서 3층의 집채만한 것들도 있습니다. 그 외에 텐트나 침대 가죽 등 특수품만을 전문적으로 세탁하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 주로 알아볼 것들은 세탁 편의점과 개인 세탁점인데요. 운영 방식의 차이와 장단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탁 편의점은 소자본인 1,000여만 원 정도로 창업하는 형태인데요. 주로 점포의 인테리어와 간판, 보증금 등으로 사용됩니다. 가맹주는 단순히 고객으로부터 세탁물을 접수하고 모아놓은 세탁물을 계약된 세탁 공장에서 보내온 차량에 보내는 일을 하며, 세탁이 끝나고 온 의류들을 잠시 보관했다가 다시 고객에게 내어주는 일을 합니다. 소비자와 가까운 지역에 여러 개의 가맹점을 통해 세탁물을 받고 내어주는 일을 하고, 그러한 가맹점 10개에서 30개 정도에서 수거된 세탁물을 모아서 세탁하는 하나의 세탁 공장이 한 세트로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세탁 편의점 본사는 수많은 가맹점과 지역 세탁 공장을 유치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하게 됩니다. 각 지역의 세탁 공장은 고객을 직접 상대할 필요 없이 대량으로 세탁물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세탁 단가는 많이 낮아질 수 있으며, 세탁비를 가맹점 4, 세탁 공장 6의 비율로 나누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가맹점은 8평 정도의 공간만 있으면 세탁에 대한 깊은 지식 없이 소자본으로 창업이 가능하고, 본사에서 기본적인 의료 접수 및 세탁 교육을 받으면 어렵지 않게 창업이 가능합니다. 다만 세탁을 직접 하지 않기 때문에 세탁물을 맡길 때의 고객의 요구사항을 세탁 공장에 간접적으로 알릴 수밖에 없다는 점이 가장 어려운 점으로 남습니다. 또한 세탁 공장은 2억에서 3억 정도의 자본만 있으면 어렵지 않게 본사의 기술 협조하에 세탁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세탁 공장을 차릴 수 있는데요. 경험이 많지 않을 때는 세탁물의 변형이나 분실 등의 사고가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개인 세탁점은 우리 집 근처에도 몇 개씩 있습니다. 현재 전국에 3만여 개 정도가 존재하는데, 세탁 편의점의 증가와 가정에서 쉽게 세탁할 수 있는 의류의 증가, 가정용 세탁기의 첨단화로 점차 업소의 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세탁 편의점은 수거 배달이 없는 대신 세탁비가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고, 개인 세탁점은 배달은 물론 수거도 집으로 해주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한 동네에서 몇 년 또는 몇십 년을 하다 보면 그 동네 고객을 모두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세탁을 맡기면서 여러 가지 설명 없이도 알아서 잘 해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예를 들어 이 집 바깥분은 공장을 다니므로 기름때가 많이 묻고, 이 집 학생은 미대를 다니기 때문에 물감이 많이 묻고, 이 집 아가씨는 화장품이 많이 묻는다는 등 그런 내용을 잘 파악하고 있으며 대충 옷만 봐도 누구네 집 것인지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정보는 세탁하는데 오염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고 옷이 변형되지 않게 세탁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고객의 요구사항을 잘 반영한 고객 밀착 서비스로 도어 투 도어 서비스까지 해주고 있는데, 좀 급한 옷들은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서 맡기고 오후에 퇴근하면서 찾을 수 있는 등 편한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동네 장사 위주로 하다 보니 요즘 패셔너블하고 점차 예민해져 가는 원단의 의류를 빠른 속도로 그 변화를 따라갈 수 있는 세탁 기술 개발에는 다소 뒤떨어질 수 있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요즘은 전국구로 인터넷 매체를 통해 광고하고 택배를 통해 받는 세탁 전문점들은 그러한 기술에 굉장히 민감하게 잘 따라가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둘의 장단점을 간단하게 표로 보겠습니다. 세탁물 접수 부분에서 보면요. 세탁 편의점에서는 깨끗한 접수대에 항상 전문적으로 접수를 하시는 분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인 세탁점에서는 접수대가 없는 곳도 있고 대기를 하시는 분이 없이 그냥 일을 하면서 왔다 갔다, 심지어는 이제 문을 닫아놓고 수거나 배달 나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불편하고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세탁 요금표. 세탁 편의점의 경우는 요금 기준이 명확하게 표로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인 세탁점에서는 요금 기준표가 없는 곳도 많고 다소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 세탁 요금의 수준을 비교해 보자면 세탁 편의점은 대량 세탁을 하기 때문에 요금이 다소 저렴한 편이지만 개인 세탁점은 소량 맞춤 세탁을 하기 때문에 세탁 편의점보다 한 보통 50% 정도 비싼 경우가 많습니다. 네 번째, 수거 배달 면에서 보겠습니다. 세탁 편의점은 수거 배달 서비스 자체가 없지만 세탁물이 많을 때 일부 제공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인 세탁점은 기본적으로 수거와 배달을 집으로 해주고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다섯 번째, 요금 할인 이벤트입니다. 세탁 편의점은 시기별, 요일별, 생일, 날씨 등 다양한 행사를 많이 제공을 하고 있지만 개인 세탁점에서는 그러한 행사는 기본적으로 없고 비정기적으로 뭐 봄철이나 이렇게 세탁물이 많을 때 비정기적으로 제공할 수는 있습니다. 여섯 번째, 오염 제거 수준에서 보면요. 세탁 편의점은 평준화된 기본 오염 제거 수준은 어느 정도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인 세탁점은 잘하는 곳도 많고 어느 기본 실력 이하로 떨어지는 곳도 많게 그렇게 편차가 크지만 고객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은 세탁 편의점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탁 사고 유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탁 편의점에서는 세탁 후에 보풀이 발생한다든가 니트류가 이제 수축이 된다든가 뭐 단추나 벨트 등의 이제 부품 파손이 있다든가 옷을 세탁하고 나서 이제 광택이 어느 정도 사라진다는 등 전체적으로 옷의 품질이 뒤떨어지는 저품질화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개인 세탁점에서는 옷이 탈색이 되거나 색이 빠져서 이염이 되고 또는 옷이 찢어지거나 분실되는 등 옷 자체가 저품질화되는 경우하고는 다르게 옷 자체가 손상을 입어서 옷을 좀 못 입게 되는 경우가 다소 많습니다.